안녕하세요. 자, 핵심 종목 분석 33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헬릭 스미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사연도 많고 탈도 많은 종목입니다. 근데 역시 이게 뭐 이런 말 저런 말 온갖 말 나오니까 우리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한테 참 어려운 얘기입니다. 이게 정말 무슨 얘기인지. 자, 우선 제 카페 남다른 주식 투자의 길 요즘 많은 분들이 들어와 주시는데, 자, 헬릭 스미스를 한번 살펴볼까요? 자, 헬릭 스미스 핵심이 뭔지 제가 설명 한번 드릴게요. 자, 헬릭 스미스가 보면 유전자 치료제다 이런 말이 나오는데, 유전자 치료제가 도대체 뭡니까? 자, 조금 큰 얘기 해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아시는 개보린 뭐 이런 약들은 전부 케미칼입니다. 케미칼.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갖다가 케미칼 치료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바이오 의약품 있죠. 자, 요게 뭐냐, 케미칼은 말 그대로 화학을 합성한 겁니다. 뭐 우리가 다 아는 것들이죠. 근데 이것들이 뭐냐면 잘 안 듣고 부작용이 또 심하고 하니까 요즘은 좀 부작용이 덜 하면서도 결국 우리가 병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단백질이 과다하게 증식한 걸 병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과다한 단백질을 제거하는 걸 우리가 약이라 그러거든요. 근데 케미칼은 이 단백질 과다한 걸 제거도 못하고 부작용도 크니까 이제 바이오 의약품 시대가 와서 부작용을 줄이고 좀 타겟을 공격하자. 타겟을 하자. 뭐 이래가지고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단백질 치료제 이런 게 나오죠. 이거는 이제 인슐린 이런 걸 말합니다. 인슐린이라든지 이 대표적인 단백질 치료제, 백신 이런 것도 단백질 치료제죠. 좀 초보적이라 할까요? 바이오는 이 화학은 우리가 합성을 하지만 바이오는 균주라든지는 배양을 통해서 하니까 전혀 영역이 다릅니다. 그 다음에 항체 치료제 이런 게 나오죠. 항원 항체 반응에 의해서. 자, 요런 것들이 나오는 거죠. 요런 게 이제 우리가 면역 항암제 이런 게 대표적인 걸로 보시면 됩니다. 아, 이렇군요. 근데 우리가 면역 항암제 다 옵디보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건데 문제는 잘 안 듣는다 그랬죠, 제가. 그래서 병용 임상 같은 거 많이 한다. 그러니까 다들 고민이, 자, 제약회사의 고민이 뭐냐? 이게 잘 안 듣습니다. 케미칼이 아니고 바이오가도 잘 안 듣. 왜냐? 우리가 인체에 한 2, 3만 개 DNA가 있는데, 우리 접근할 수 있는 DNA가 이 전체의 한 10%에서 15%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이 10%, 15% 접근이 가능한 그 중에 양 떼는 게 과연 몇 개나 됩니까? 몇 개 안 되죠. 그러니까 잘 안 듣죠. 그래서 이래가지고 야 이거 병을 우리가 낫게 할 수 없겠다. 이 전 단계로 가야 되겠다. 그러면 이제 RNA 치료제가 나오고 그 전 단계가 DNA 치료제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DNA라는 게 뭡니까? DNA라는 게 DNA 유전자 정보를 가지고 RNA 보고 시켜서 야 이런 단백질 만들어 너는 이런 단백질을 만들어 이런 유전자 지도를 복제를 하고 또 그런 DNA가 발현되는 단백질을 만들어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RNA 단계에서 우리 몸에 있는 나쁜 단백질, 암세포 같은 단백질을 못 만들게 하면 이거는 근본적으로 모든 병을 치료할 수 있겠네? 이렇게 된 겁니다. 근데 RNA 전 단계 DNA라면 당연히 그렇겠죠. 그렇고 해서 지금 RNA 치료제, DNA 치료제 쪽으로 관심이 많이 가는 겁니다. 야, 이제는 그 다음 단계 단백질, 이런 거 단백질을 제거하고 이런 걸로 힘들 거야. 이래서. 근데 문제는 뭐 DNA, RNA 치료제는 참 힘들죠. 이론은 좋으나 실질적으로 이게 정말 약이 되는 거야? 막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 헬릭스미는 DNA 치료제입니다. 자, 어떤 걸 하느냐? 그 VM202 이런 거 들어보셨죠? 좀 어려운 얘기 나옵니다. 자, VM202에 플라스미드 벡터
이런 말이 나옵니다. 자, 이게 뭔 말이냐면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게, 자, DNA가 있어요. DNA가 이 세포 속에서 이 발현이 된다. 발현이 돼서 이 DNA가 원하는 단백질이 나오는 게 이게 쉽나요? 요게 힘듭니다. 세포 속에 들어가서 DNA로 단백질로 이 DNA로 원하는 단백질로 나오는 게 힘든데 이 들어가게 하는 걸 벡터라 생각하십시오. 그냥 대충 그릇이죠. DNA를 담는 그릇이라 봐야 됩니다. 벡터인데 자, 이 집이 지금 헬릭스 메시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플라스미드를 벡터로 쓰는 거죠. 플라스미드란 거는 우리가 세포 핵 안에 여기 DNA가 막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 생물시험 배웠잖아요. 근데 세포 질에도 이 DNA 조각들이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플라스미드라 그러는 거거든요. 이걸 가지고 조작도 많이 하는데 대부분의 벡터들은 일반적으로 아데노바이러스 AAV, 아데노 어소시에이티드 바이러스 AAV라든지 렌티바이러스 이런 걸 씁니다. 이런 거 다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 배웠죠. 이런 거는 이제 몸에 해롭지는 않습니다. 특히 아데노바이러스 이런 거는 정식적인 세포에도 된다. 이래가지고 각광을 받죠. 그래서 이런 쪽은 아주 비쌉니다. 지금 글로벌 빅파마들의 아데노바이러스를 활용해서 뭐 한다면 아주 몸값이 비쌉니다. 기본이 조단입니다. 그런데 야, 니들은 헨릭 스미스 니들은 뭐 플라스미드 가지고 뭐 하는 거야? 너 참 희한한 거 가지고 하는구나. 이렇게 된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십시오. 자, 그러니까 이제 플라스미드 벡터를 쓰니까 이쪽 빅파마들하고 라이센싱 계약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헨릭 스미스가 그래? 좋아. 우리가 한번 보여줄게. 이러고 우리가 임상 3사 해가지고 우리가 한번 증명해 보여줄게. 이러는 거거든요. 그게 근본적으로 문제다. 이제 새로운 길을 가야 되니까요. 그래서 어쨌거나 HGF, 헤파토사이트, 간세포, 그로스 팩터, 이 DNA를 플라스미드 벡터에 담아서 이 유전자를 삽입해서 몸에 넣는다는 거예요. 인체 내에서. 그러니까 혈관 생성도 촉진하고 그 다음에 손상된 신경을 재생해준다. 실권 생성 제품 이게 뭐 당뇨죠, 뭐 당뇨. 네, 쓰이는 거죠. 아, 이런 거군요. 결국 벡터의 문제입니다. 벡터가 빅파마들이 볼 때는 플라스미드를 벡터로 쓰는 건 낯설죠. 말씀대로 아데노바이러스라든지 렌티바이러스를 쓰는 게 일반적인데, 자, 그래서 이 VM202 이 유전자 치료제를 가지고 좀 전에 말 혈관 재생, 그 다음에 손상된 세포, 손상된 신경 재생 이래가지고 DPN, 신경병증 이런 거는 이제 신경세포 문제죠. 족부궤양 이거는 혈관이죠. 모세혈관. 그래서 우리가 당뇨가 되면요. 당도가 높아져서 모세혈관이 우리가 당뇨되면 혈속의 당도가 높아져서 모세혈관이 파괴됩니다. 모세혈관이 제일 많은 데가 어디죠? 눈, 신장, 그 다음에 신체 말단 이런 데죠. 그래서 특히 이건 다리, 발 이런 걸 이게 이제 그 모세혈관이 엉망이 되면 요거 자르죠. 신장이 작살나면 이거 투석하시죠. 투석. 정말 고통스럽죠. 눈 이거 좀 눈을 잃는 좀 맹인이 되시는 경우들이 있죠. 그렇습니다. 아, 이렇군요. 자, 그래서 요거는 신경이고 족부궤양이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루게릭병에도 지금 하는데 이번에 문제된 게 DPN 아닙니까? 족부궤양도 이미 이건 임상을 이미 중단을 했고 다 상각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이거는 끝났다고 보고 신경병증이 이번에 문제가 된 거거든요. 첨단 치료제 이렇게 DNA 치료제 부분은 첨단 재생의학 치료제 이렇게 지정을 해가지고 우리가 패스트 트랙 얘기 들어보셨죠? 빨리 6개월 만에 진행시켜주는 이런 거. 그러니까 이 DNA 치료제 이런 건 첨단 재생의학이라고 이런 거 RMAT를
FDA가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새로 신설을 해서 지정됐다. 그래서 가능성은 있었는데 이 DPN 지난번에 나왔던 게 9월달에 이거 나온 거 아닙니까? 황당한 얘기를 해버렸죠. 그래서 당뇨, 제2형 당뇨라는 거는 이제 후천적이다 보시면 됩니다. 후천성. 제1형은 선천성. 이렇게 쉽게 얘기할 걸 참 어렵게도 얘기하죠. 그래서 507명을 대상으로 완료를 했는데 이때부터 이 회사가 지금 황당한 일을 하는 거죠. 완료를 해가지고 이 본인의 임상을 2개를 했어요. 9개월짜리, 12개월짜리를 했습니다. 그럼 그렇다고 얘기를 해야지. 시장에는 이것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걸 했더니 약물 혼용 라벨이 바뀌었다. 처음에 이런 얘기를 회사에 발표를 해가지고 사실 업계에 들으면 황당한 얘기, 그건 말 같지 않은 소리 하지 마. 이렇게 된 거거든요. 이제 신뢰를 잃어버리는 문제가 생긴 거거든요. 야, 그건 라벨이 바뀌었다. 말 같지 않은 소리를 하고 있어. 그러니까 위약이란 건 이제 우리가 그냥 뭐 밀가루 같은 거죠. 그 다음에 이건 엔젠시스를 했는데 서로 라벨이 바뀌어서 그 위약 먹은 사람도 엔젠시스를 먹고 엔젠시스만 위약 뭐 그랬다는 얘기인데 황당한 얘기를 해버리니까 신뢰를 팍 잃어버렸죠. 주가도 팍 떨어지고요. 그러다가 올 1월 16일 날 CFO가 나하닉이라는 이 CFO 전무시죠. 이분이 헬릭스미스 주주들 카페에다가 약물 혼용 아닐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아니라면 조사가 여기 마무리되고 뭐 간단하게 끝날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약물 혼용이라면요 FDA하고 상당히 피곤한 일이 발생합니다. 처음에 말을 잘못한 거죠. FDA가 그러면 상당히 피곤해지니까 뒤늦게 알고 3다시 이상 빨리 진입하려고 약물 혼용 아니라고 한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고요. 그래서 요거는 2월 회사 측은 2월 15일에서 20일 날 발표하겠다고 이미 공고를 해놓고 있습니다. 3-1량의 약물 혼용 문제에 대해서는. 그 다음에 1B상은 또 있었어요. 이걸 또 10월 7일에 발표하면서 여기서는 안전성과 유효성을 확인했다. 이래 보니까 시장이 또 혼란이 뭐 하는 일이냐. 자, 7월에 만료가 됐는데 9개월짜리 말고 여기다 플러스 3개월 하니까 10월에 12개월짜리를 이제 발표해. 그래서 회사는 3-9개월짜리하고 12개월 좀 달라요. 여기는 혼용 없었어요. 뭐 회사는 이런 얘기인데 3-1B상이 설사 안전성요 확인했다고 하더라도 3-1상의 혼용 문제가 있어서 이것만으로 되지는 않습니다. 다시 임상해야 됩니다. 3상을. 그래서 지금 혼란을 시장에 너무 혼란. 차라리 처음부터 3-1상 9개월짜리 있고요. 또 12개월차 3-1 비상도 있습니다. 2개 발표할래요? 이렇게 했으면 달랐을 건데 앞에 한 거는 갑자기 약물 혼용이 있다 해서 시장이 난리가 나고 하한가 치고 난리가 나는데 10월 7일 날은 또 12개월짜리가 별도로 있었는데 안전성과 유효성을 확인했다니 시장이 도대체 뭔 얘기하는 거야? 이렇게 돼버린 거죠. 시장의 신뢰를 너무 잃었다. 그리고 혼용일 아닐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하면서도 계속 말을 바꾸니까 시장이 더 신뢰를 안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족부궤양 아까 말씀대로 신체 다리의 말단에 모세혈관이 막혀가지고 썩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거 절단을 하죠, 보통. 근데 요거는 이것도 좀 얘기가 좀 신뢰가 좀 떨어지는 게 임상 3상 진행하다가 이제 작년 상반기 반기 보고서 보면 전체 무양 손상을 아예 처리를 해버렸어요. 손상 처리 해버렸어요. 그러면 뭐 안 한다는 얘기는 마찬가지인데 여기에 대해서 김선영 대표는 그런 얘기를 하죠. 우리는 지금 DPN에 집중하고 있어요. 이게 아픈 거, 신경병증에 집중하고 있고 PAD, 족부궤양은 임상이 훨씬 복잡하고 설계도 복잡하고 해서 이건 항상 뒷순위로 밀어놨어요. 이렇게 언론에 계속 얘기를 해오고 계신데 그럼 이거는 뭐 하려고 했나요? 2상하고 3상까지 왜 하는지. 어쨌거나 PAD 족부궤양 치료 이 부분은 꽝입니다. 이제 중단한 걸로 판단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김선영 대표는 오히려 루게릭병, ALS 이쪽을 강조를 합니다. 이게 그래서 이게 뭐 약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가 희귀 올펀드가 희귀의약품으로 지정됐으니까 이러면 이상만 하고면 이상만 끝내고 나면 조건부로 시판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DPN 아까 신경병전에 집중하고요. 추가로 ALS 쪽을 루게릭병 쪽에 집중합니다. 이렇게 언론에 말하고 있죠. 회사는 지금 이 두 개 집중하고 있는데 여기에 워낙 시장 신뢰를 잃어버리니까 무슨 말을 해도 잘 안 믿는 거죠, 시장이. 자, 또 하나 문제가요. 지난번에 1,000억 지금 CB를 발행했거든요. 2018년 9월에요. 이게 풋옵션이 2021년 3월에 옵니다. 전환가가 20만이니까 뭐 이 가격이 가지 않는 한 이건 풋옵션이 들어오니까 1,000억이 물어줄 준비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작년 말 기준으로 보면 2019년 말 기준으로 보면 한 1,900억 정도 유상증자도 해놨기 때문에 1,900억 정도 있는데 1,000억은 이제 준비를 해야 돼요. 그럼 한 900억 900억으로 임상하기는 좀 빠듯하죠. 그래서 자금 조달 또 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걱정. 왜냐하면 9월까지 영업적자가 벌써 300억씩 나니까 900억 여유자금 가지고는 넉넉하다 할 수 없거든요. 네, 지금 그런 상황이군요. 그래서 결국은 제가 이제 헬릭 스미스 말씀드리면 헬릭 스미스가 근본적으로 가장 힘든 거는 이 플라스미드 벡터를 이용하면서 이걸로 가지고 개척하고 있다. 이게 가장 지금 회사도 힘든 일이죠. 그래서 일본 회사가 아데노바이러스 기술을 가진 아데노바이러스의 그 전문가한테 지금 좀 협의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들립니다. 그래서 플라스미드 벡터 가지고 고집을 계속 피워서는 안 살겠다 이런 생각도 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2월 4일날 아마 이건 미국 시간인 것 같습니다. 우리 시간 2월 5일날 콜로라도 키스톤 리조트에서 키스톤 심포지엄입니다. 심포지엄 학회도 아니고 요건 아마 엔젠시스의 VM20이죠. 임상 관련자 미국 관련자 중에 하나가 상당히 관련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는 세 개를 발표한다는데 3-1비상을 발표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아마 3-1비상은 이미 지난번에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아까 보셨다시피 안전성과 유해성이 있다. 이미 얘기를 했기 때문에 했던 얘기 또 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얘기를 만약에 주시장에 그럼 이제 이미 오늘 좀 올랐습니다. 헬릭 스미스가 올랐는데 만약에 이걸로 해서 주가가 일시적으로 오른다면 그래서 이번에 키스톤 심포지엄에서 학회 3-1비상을 발표를 하고 이거는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인됐다고 아마 얘기를 하겠죠. 그래서 또 멋모르는 투자자들께서 혹시라도 매수해서 팽 오른다면 이거는 또 팔아먹어 고점 매도해요. 그래서 초단타를 할 재료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헬릭 스미스는 기본적으로 단타를 해야 될 재료가 있으면 그냥 단타하고 말아야 될 그런 거다. 그래서 이번에 키스톤의 심포지엄 발표되는 재료는 단타용 재료로 활용하는 게 맞다 싶고요. 2월 15일부터 20일 사이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3-1상의 오염 문제에 대해서 이제 발표를 하겠다. 했으니까 이 부분은 좀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더더욱 좀 단타로 대응하시는 게 안전한 투자 전략이 될 것 같습니다. 자, 헬릭 스미스의 핵심 아셨죠? 네, 오늘은 33번째 시간 헬릭 스미스였습니다.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주변에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